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참 덥죠? 여름인데 너무 빨리. 제가 오늘 195페이지 알차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맞죠? 여기 알차례 동사물권 변동. 제가 더위에 약합니다, 진짜. 예, 더워서 미치겠네요, 진짜로. 예,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시험 치는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더운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덥더라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자,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사물권의 변동이 나오고 있죠. 동사물권의 변동.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비중은 없는 파트입니다. 예, 비중은 없지만 혹시나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들, 의미 파악해 두셔야 될 부분들 보겠습니다. 자, 195페이지에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2번 보세요. 2번 가운데 정도에 권리자로부터의 동사물권 취득 있죠. 이쪽 보겠습니다. 자, 동사물권을 취득한다. 동사물권. 부동산 아닙니다. 동사물권 취득. 동사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물건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노트북을 을한테 판다. 그러면 이 노트북을 을한테 인도해야 되죠. 인도. 네?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기는 방식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동산 인도의 원칙 해가지고 현실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현실 인도입니다. 이 현실 인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처럼 만약에 노트북을 갖다 파는 상황이다. 그러면 갑이 직접 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인도. 만나서 넘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관념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관념적 인도 해가지고 기억에 이제 간이 인도 나와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인도.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이 인도라고 할 때의 이 간이가 뭐냐면은 간편하게 라는 뜻입니다. 간편하게. 네? 간편하게.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자, 노트북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네? 임대차 계약. 그러면 현재 을이 해당 노트북을 받아가지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겠죠. 사용 중이겠죠. 네? 이까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을이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노트북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을이 현재 노트북을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은 갑한테 다시 돌려줬다가 매매 계약 체결해서 다시 인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걸로 봐주자 이 말입니다. 을이 현재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넘겼다가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애시당초 을이 하고 있었던 거는 타주점유였죠. 임대차를 했을 당시에. 네? 타주점유였죠. 맞습니까? 자,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점유를 하다 보면 이 타주점유가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자주점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겁니다. 이게 이제 간이인도라는 거예요. 예, 뭐 의미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간이인도랑 조금 비교해서 봐두셔야 되는 게 바로 점유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노트북을 만약에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팔았다. 자, 그런데 팔면서 을한테 인도를 하지 않고, 바로 인도를 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제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 애시당초에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자주 점유였죠.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계속 갑이 한동안 점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가 타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간이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왔다. 간이인도. 네? 간이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는 거구나. 네? 이렇게 딱 인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면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점유 계정은요? 점유 계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요? 네? 아, 이거는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이거 반대니까요. 자타, 타자가 반대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점유 계정이죠. 예? 점유 계정. 예? 보이세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점유 계정은 자타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간이인도는 그 반대죠. 타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이인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보시면요. 자, 간이인도라고 하는 거는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자, 그 밑에 줄이 아니라 계속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다가 갑으로부터 자전거를 양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하였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을은 자전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계속 지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타자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바뀐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겨봅니다. 예, 뒤에 뭐 나와 있네요. B 보시면은, 자, 간이인도에 의해서, 자,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점유 계정 나와 있죠. 자, 점유 계정은 이제 이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의의를 봅니다. 점유 계정이란, 자, 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양도인이 계속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한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임대차였죠. 임대차. 내가 이걸 갖다 팔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내가 계속 좀 점유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을에게 양도한 후에도 일정 기간 자전거를 계속 점유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 을 같은 경우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뀔 뿐 계속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나 보세요. 나 둘째 줄 보시면은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뀐다. 예, 점유 계정은 자타입니다. 예,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디귿 보시면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나와 있죠. 예,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자, 갑이 자신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을이 노트북의 임차인이다. 그러면 을이 해당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노트북을 팝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할 때 현재 노트북을 을이 계속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길 때 어떤 식으로 넘기냐면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노트북 반환 청구권 있죠. 임대차 끝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반환 청구권. 이거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이 반환 청구권을 양도를 받았을 때 그때 뭡니까?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라고 이제 봐주는 것이죠. 그럼 이후에 이제 병이 을에게 임대차 끝나고 나서 나한테 노트북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크게 비중 없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의미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자, 봅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도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이제 임차인 을을 말하는 거죠. 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 이거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양수인이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바로 반환 청구권의 양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거는 간이인도랑 점유개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해도 간이인도는 뭐예요? 예? 타자. 점유개정은요? 자타라고요. 그걸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197페이지 이제 선의취득 나와 있죠. 네,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의취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출제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동산 관련된 것들은 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입니다. 이 선의취득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노트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갑이 특정한 노트북의 소유자입니다. 네?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갑의 노트북을 훔쳤습니다. 절취했다. 자, 훔쳤기 때문에 현재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놈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을이 현재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자신의 점유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약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매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양수인 병이 자, 선이 무과실이고 평온공연하게 만약에 샀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진정한 권리자 갑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선의 취득이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노트북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신력이 없죠. 누가 하셨죠? 공신력? 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병이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동산입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병이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해당 목적물을 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의 봅니다. 의. 자,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해서 동산을 양수한 자는 자, 비록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을이 해당 목적물을 팔 수가 없는 놈이죠. 이 놈이 지 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권리자라는 거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이렇게 샀다라는 겁니다. 자,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해서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자, 을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신뢰했다면은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요건 나와 있죠. 자, 먼저 동산에 한하는 거고요. 동산에만 적용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인 부분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전주가 무권리자일 것, 이거 마시면 돼요. 무권리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양수인 같은 경우는 자, 평온 A에 보시면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뭐 요거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크게 우리 책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요건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선의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양도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양도인 누구예요? 그렇죠. 얘가 무권리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수인이
양수인이 자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목적물을 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두 가지가. 자,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이 무과실 있죠? 요 놈은 추정이 안 돼요. 이에 대한 거는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선의, 평온 공연 뭐 이런 거는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책에 나와 있죠. 박스 밑에 보시면은 B 보세요. 동그라미 B. 자, 보시면은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밑에 줄에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쌍가로 3번 한번 보세요. 쌍가로 3번. 선의 취득의 효과로서 원시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원시 취득.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거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네모 9번 보시면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건 변동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임목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임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임목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갑 소유의 토지다.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남의 땅에다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그럼 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갈까요? 을이 나무의 소유자입니까? 자,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됩니다. 에? 토지에 부합된다고요. 그럼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먹는 거예요. 토지에 부합됩니다. 토지에. 자,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 나무를 심은 을이 정당한 권한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임차권이라던가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나무를 심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가 지상권자였다. 지상권자로서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던가, 이러면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당연히 부합이 안 되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임목 등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에? 부합이 안 된다고요. 자, 일단 이 명인 방법이 뭐냐면요. 나무를 심었죠, 을이. 그러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치고요, 울타리. 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팻말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 을, 내 거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외부에.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임목에 대해서 임목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등기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들을 저당 잡힐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지만 명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팻말을 세워 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저당권자 뭐 1순위, 2순위 뭐 순위 다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책을 보시면요. 자, 임목에 관한 물권 변동 해가지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보존 등기된 20개 집단. 지금 임목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과 저당권이 인정되며 임목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공시된다.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는
소유권의 객체도 되고 저당권의 객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이제 명인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명인 방법 의의를 봅니다. 명인 방법이란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일체의 방법입니다. 그 예들이 밑에 이제 판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은 관련 판례 봅니다. 밑에 1번에 보시면요. 인목에 자 새끼줄을 치고 철인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요소의 소유자를 게시하였다면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내 거라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새끼줄을 쳐놓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둘째 줄 보시면은 자 임야의 입구 부근에 자 그 지상 인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자 팻말을 세웠습니다. 명인 방법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예,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밑에 뭐 유효한 명인 방법이 아닌 경우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 뭐 새끼줄 친다든가 울타리 치고 팻말 세우고 이런 거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제 물권의 소멸 나와 있죠. 소멸. 예, 여기서 이제 쌍가루 1번에 보시면은 목적물의 멸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목적물이 멸실했다. 그러면은 물권은 소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건물이 있어요. 이 갑건물이에요. 갑건물. 갑소유 건물입니다. 이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 자 저당권자다. 저당권자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건물이 멸실되면은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 이 저당권 소멸됩니까? 어때요?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 안 돼요? 왜 안 되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책 다시 봅니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목적물 멸실됐죠. 저당권 물권입니까? 저당권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당권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죠. 소멸해요? 안 해요? 예? 소멸한다고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고요. 여기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헷갈리냐면 물상되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런 맞다고 봐야 돼요? 틀렸다고 봐야 돼요? 네? 맞다고요. 맞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저당권은 자, 언제나 소멸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이제 이거 틀린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갑이 자, 보험을 들어놨었다.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이 보험회사로부터 갑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한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려면은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아, 이렇게 적지 말고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어때요?
이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멸실되면은 소멸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상대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속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자,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자, 물상대위에 의해서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거 이제 맞는 거예요.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쌍으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소멸시효 나와 있죠. 용익 물건 같은 경우는 20년간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 완성해서 소멸된다. 뭐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책을 넘기십시오. 뭐 목적물 포기하고 공용징수하고 몰수당하고, 공용징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유권 잃게 되는 거죠. 국가가 가져가 버리니까. 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소멸 파트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혼동. 드디어 나왔네요.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동의 봅니다.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자, 그리고 또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건이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책의 의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죠? 혼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을 다 가지게 된 경우에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만약에 전세권자였다. 아니면은 뭐 지역권자였다. 지상권자였다. 저당권자였다. 임차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을이.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후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전세, 지역, 지상, 저당, 임차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혼동이죠. 등기해야, 말소 등기해야 없어지는 거, 그냥 바로 없어집니까?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187조인 거죠. 법률 규정인 거죠.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혼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혼동이었죠. 자, 봅니다. 그 밑에 물권의 혼동, 쌍가루 2번에 물권의 혼동 해가지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입니다. 자, 원칙 보시면은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었다. 그러면 제한 물건은 소멸되는 거죠. 소멸. 자,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있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예외 보시면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이렇게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한다라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은 혼동으로서 소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입니다. 먼저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볼게요. 자, 을이 만약에 전세권자였다. 그런데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돼 버리면 이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1순위가 된다고요? 아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모르시겠습니까? 자, 을이 현재 전세권자죠. 을이 전세권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주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택.
자, 갑의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이 주택의 등기부 이제 을구란을 보게 되면은 자, 1번 해가지고 자, 을 해가지고 전세권자 이렇게 돼 있겠죠, 등기가.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1-1로 들어옵니다.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병의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의 전세권이 이렇게 소멸해버렸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은 저당권도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혼동 소멸 한다 안 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동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제3자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순위와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을이 자, 저당권자고요. 그리고 2순위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또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맞지만 밑에 지금 후순위 저당권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그냥 소멸돼 버리면 얘가 이제 순위 승진을 하죠. 그러면은 채무자가 을인 형태인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네?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고 병의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자, 저당권 설정자 을 그리고 저당권자 병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1순위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고요. 이게 이제 혼동의 예외입니다. 혼동의 예외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통점이 있죠. 예? 공통점이 있죠. 예? 밑에 뭐가 있으면 혼동 소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봅니다. 자, 책 봅니다. 책. 자, A 보시면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가지고 있고 지금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병의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지상권 소멸 안 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도 같이 가버리니까요. 예, 이게 좀 혼동 예외였고. 자, 그다음 B 보세요. 자, 가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같은 을 소유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만약 갑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병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가 상승해서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갑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혼동의 원칙과 예외였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제한 물건과 그 제한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의 혼동이 나와 있죠. 예,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응용된 거예요. 응용된 거. 응용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자, 을이 만약에 자, 지상권자로 갑시다.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해당 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지상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러면 자기 목적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 가질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상권도 가지고 저당권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이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건데 자, 을이 만약에 자, 전세권자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자, 저당권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 병이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던 전세권을 양도를 받았다. 전세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전세권자이면서 저당권을 행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어떻게 된다? 예?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응용된 겁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렵죠? 자, 여기서도, 자, 이게 지금 원칙이고, 여기서도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외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전세권자 있고요. 자, 전세권자 있고, 그 밑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또 다른 담보물권,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는 질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권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이 저당권이 소멸돼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예? 얘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혼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예외의 예외인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죠. 자, 그게 이제 보시면은 원칙에 먼저 보세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제한 물건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다른 권리는 당연히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A 보시면은 제3자 이익보호.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갑이 을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가지고 있고 다시 저당권 위에 질권이 있다. 그러면은 지상권 취득하더라도 저당권 소멸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예외였죠. 갑이 을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을의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그 을의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두 번째 예외였습니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 이 혼동에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위에 있는 니은 동그라미 예외 있죠? 이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 두 가지. 자, 이 정도 하고 넘기겠습니다, 책을. 자, 넘겨보시면 202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보시면 관련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줄 봅니다. 둘째 줄.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자, 이런 경우에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원칙 예외 규정이 준용돼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 예상 문제 풀다가 이 지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용이. 자, 만약에 을이 임차권자입니다. 자, 지금 선다에서는 물론 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상태에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임차권자가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임차권이 없어져야 되겠죠. 혼동으로. 자, 근데 문제는 밑에 뭡니까?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면은 이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을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병한테. 지가 빚진 것도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밑에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해 안 되세요? 뭔 말인지? 아니, 여러분들. 자, 을이 저당권자고, 예? 2순위에 또 저당권자가 있다. 예, 혼동 예외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을 때, 이 1순위에 있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밑에 지금 얘가 좀 순위 승진하죠. 이게 소멸돼 버리면요. 혼동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안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 이 경우도. 임차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당권자가 순위 다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을이 빚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혼동 소멸을 안 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쌍가루 4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해가지고 자, 점유권 나와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광업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유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혼동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소멸 안 하는 거죠. 광업권 마찬가지입니다. 예, 독립한 별개의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쌍가루 5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의 예외 한번 보세요.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은 소멸한 물건은 부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답니다. 부활. 자,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갑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자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에? 혼동으로 소멸되죠? 소멸됩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애시당초 했었던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이? 이게 돌아가겠죠, 소유권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소멸되었던 저당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에? 할렐루야죠. 부활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매매가 해제가 되면은 유인성에 의해서 을에게 있었던 소유권이 뭡니까? 에? 자동 복귀되죠, 갑한테. 그러면 소유권이 자동 복귀되면서 애시당초에 소멸되었던 저당권도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혼동의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봅니다. 판례. 자,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은 부활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 총론 파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점유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넘겨보시면 문제가 좀 나와 있죠. 예,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좀 풀어보세요. 예? 몇 문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쉬운 문제만 좀 선별할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문제 조금 풀어보세요. 자, 몇 번 푸시면 되냐면요. 지금 7, 8월 달이니까 문제도 조금씩 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3번 한번 푸시고요. 3번. 3번. 그 다음에 가등기 관련된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5번. 자, 그 다음에 7번. 등기 청구권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8번 문제. 자, 그리고 혼동과 관련된 거 한 문제 한번 풉시다. 17번. 예, 이 정도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고 점유권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